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4학기 응용확률 랩실 소속의 김봉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강화학습 관련 논문인데요.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라고 하는 최근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뼈대가 되는 중요한 논문 중 하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앱스트랙트부터 시작할 건데요.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줄여서 앞으로 DDPG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딥러닝 기반 강학습의 첫 번째 성공 사례인 딥큐러닝의 아이디어를 확장한 알고리즘으로 DQN이 디스크리트한 액션 스페이스 밖에 다룰 수 없었던 문제를 연속 공간인 컨티뉴어스 액션 도메인으로 확장한 알고리즘입니다. 또한 DDPG는 고전 논문 중 하나인 DPG의 후속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논문을 결합한 알고리즘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부터 시작할 건데요. 먼저 강화학습의 뼈대가 되는 벨만 이퀘이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보자 합니다. 강화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 중 하나는 QSA, 즉 액션 밸류 펑션인데요. 이는 현재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리워드들의 총합의 기대값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했을 때 얼마나 이 행동이 가치가 있냐를 측정하는 함수인데요. 이제 이 QSA는 현재 리워드 더하기 다음 시점의 액션 밸류 펑션의 합으로 리커시브 폼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를 벨만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현대 강학습에서는 이 QSA 펑션을 뉴럴 네트워크로 이용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은 DQN에 대한 설명인데요. DQN은 강화학습의 시족격인 알고리즘으로서 어, 초기의 인공지능 발전에 더불어서 기존의 스탠다드한 Q러닝을 신경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첫 번째 성공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을 신경망으로 어, 이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는 신경망으로 이용해 에스티메이션 할 시 학습이 불안정했었고, 또한 학습이 발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원인은 과학습만이 가지는 높은 샘플만의 상관관계, 데이터 분포의 변화, 또한 배우고자 하는 타겟 밸류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흔히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DQN은 이러한 문제를 익스플레인스 리플레이와 타겟 네트워크라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고,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점은 일반적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도 발생하지만, 이는 강화학습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강화학습에서 데이터는 현재 시점의 샘플과 다음 시점의 샘플이 매우 강한 디펜던시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스테이트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다음 시점의 스테이트와 같은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강화학습은 학습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폴리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생성되는 데이터도 계속해서 변하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가 계속 변화하는 과정은 학습을 불안정하게 매우 만듭니다. 그래서 DQN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라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는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버퍼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이 데이터를 쌓아놓은 버퍼에서 랜덤으로 샘플링하고 이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당시 2015년 정도였으니까 현재는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지만 이 당시에는 새로운 기법으로 학습에 큰 안정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리플레이 버퍼에서 랜덤 샘플링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여기의 데이터와 S10의 데이터가 뽑히게 된다면 이전에는 이 두 개가 코릴레이션이 매우 높았는데 이제 코릴레이션이 깨지게 돼서 학습의 안정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타겟 네트워크를 도입했는데요. 타겟 네트워크는 다른 게 아니라 단순히 메인 네트워크를 그대로 복사한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이 학습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겟 밸류를 생성합니다. 이 타겟 밸류가 원래 메인 네트워크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메인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타겟 밸류도 변하게 되어서 절대로 이것이 가까워질 수 없는 문제가 예전에는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사한 타겟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타겟 밸류를 고정시킴을 통해서 이제 학습이 고정적으로 이제 완벽히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주기마다 업데이트된 메인 네트워크를 복사해서 타겟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을 여기에 요약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GDPG의 두 번째 재료 중 하나인 DPG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PG는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로 에이전트의 폴리시, 행동을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가정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예를 들어서 흔히 보편적으로 이전에 사용했던 스토캐스틱 폴리시의 경우 어떠한 행동의 분포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노멀 분포라고 가정을 했을 때 U와 시그마를 동시에 모델링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분포를 만들고 여기서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랜덤하게 액션이 발생하는 그런 스토캐스틱 폴리시를 이전에는 주로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DPG의 경우에는 이제 디터미스틱한 폴리시를 가정하기 때문에 어, 시그마 밸류가 노멀에서는 없는 그냥 뮤만 모델링하는 그런 결정적인 행동 폴리시를 가정합니다. 이제 디터미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언뜻 보면 이게 수학적으로 정확히 동작할까라는 의문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잘 증명된 사실이고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스토캐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특별한 케이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U와 시그마를 모델링한 스토캐스틱 분포에서 시그마가 0으로 컨버지 할 때 특수 케이스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이해할 수 있고 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사용할 수 있다면 좀 더 수학적으로 계산이 간편해지고 하이 디멘전한 액션 스페이스의 경우 이를 이용할 시 더 연산 효율이 높아지고 학습이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인데요. 이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앞서 설명드린 DQN과 DPG의 장점들을 모아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
알고리즘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리플레이 버퍼와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신경망을 사용해서 하이 옵저베이션 스페이스를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폴리시를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가정하면서 동시에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를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DQN에서는 디스크리트 액션만 모델링 할 수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를 다룰 수 있고 이제 하이 디멘전한 옵저베이션 스페이스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DDPG는 DQN과 DPG를 적절히 혼합한 알고리즘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초기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타겟 네트워크를 이용하더라도 이제 컨티너스 액션 스페이스로 넘어오면서 학습이 다이버지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스케일링 이슈가 있었는데 스테이트를 구성하는 벡터의 개별 요소가 스케일이 다를 때 한쪽에만 지나치게 옵티마이즈 돼서 로컬 옵티마이 빠지거나 다이버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스토캐스틱 폴리시와 다르게 디터미니스틱하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충분한 탐험을 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저자들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방법을 제안하는데 첫 번째로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하더라도 언스테이블한 문제를 소프트 업데이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전 DQN에서는 하드 업데이트라고 불렀는데 일정 이터레이션마다 메인 네트워크를 복사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하드 업데이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소프트 업데이트 방식은 매 이터레이션마다 조금씩 어,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서 타겟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250번마다 업데이트하면 바뀔 때 250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겟이 한 번에 많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프트 업데이트의 경우 천천히 따라가면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다소 안정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케일 이슈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를 구성하는 벡터가 예를 들어서 로봇 컨트롤하는 태스크를 생각해 보면 벨로시티도 있을 것이고 포지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결합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의 스케일 차이로 인해서 한 요소만 민감하게 반응한다든지 하는 불안정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을 사용하면 해결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은 딥러닝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기법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 다만 말씀드릴 점은 이 당시에는 저자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현재 와서는 이것이 효과가 그다지 없다 하는 주장들이 많고 대부분 소타 기법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의 디터미니스틱 폴리시이기 때문에 충분한 익스플레이션을 할 수 없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노이즈를 어떻게 추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노이즈 중에서 다양한 노이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논문에서는 언스테인 뮬렌백이라는 오유 노이즈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와서는 아무도 안 쓰는 노이즈이지만 어, 최근에 와서는 오유 노이즈를 안 쓰고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노이즈나 이런 걸 많이 쓰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유 노이즈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오유 프로세스에서 나온 건데요. 오유 프로세스는 금융 및 수학, 물리, 과학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확률 프로세스로 이제 간단히 설명하는 민 리버팅 프로세스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의 값이 평균에서 떨어진 만큼 이를 반영한 정도를 파라미터라이즈하고 이를 반영해서 평균으로 회귀하게끔 만드는 프로세스입니다. 수식을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기름을 보게 되면 평균점이 0이라고 했을 때 파라미터에 따라서 어, 밖으로 갔다가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게 되고 이런 정도를 모델링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이 노이즈를 우유 프로세스에서 샘플링해서 쓰겠다는 건데 현재는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 논문에서 오이 프로세스는 의미가 그렇게 없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제 수도 코드는 생략할 거고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DDPG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DDPG는 흔히 많이 쓰는 액터 크리틱,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에서 많이 쓰는 액터 크리틱 구조를 갖고 있고 다만 여기서 크게 바뀐 점은 폴리시를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가정을 하였고 충분한 탐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폴리시 값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현재 폴리시에서도 랜덤으로 주변을 탐험하게 하였고 또한 학습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때 하드 업데이트가 아니라 소프트 업데이트 방식을 사용하고 이 모든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은 어, DQN처럼 리플레이 버퍼를 도입해서 샘플링해서 업데이트합니다. 다음은 퍼포먼스에 대한 건데요. 이 당시에 배치 노멀리제이션과 타겟 네트워크 조합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논문에서는 둘 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와서는 타겟 네트워크만 쓰는 추세이고 배치 노멀리제이션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퍼포먼스인데요. 뭐 볼 것 없이 GDPG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특히 잘하고 특히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에서 더 잘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도로 써머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